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포기하지마 7번째 마지막 얘기고요.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달라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주로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는 어머님들이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다르다면서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형식적인 경향은 대학마다 출제되는 형식, 제시문의 길이, 문항수, 소문항수, 자주 쓰는 표현 등등 대학마다 형식이 조금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여러 해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고요. 중요한 건 형식적인 경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출제 경향인데, 이 출제 경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있겠죠. 대학마다 출제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 지원을 할 때는 딱 한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 6장까지의 논술 카드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라는 게 어떤 대학은 기하를 보고 어떤 대학은 안 보고 이런 게 약간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개의 대학을 지원할 때는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대학 하나만 논술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그 대학의 시험 범위에 맞춰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넓게 지원을 6장의 카드에 가깝게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전체의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내용적인 출제 경향은요, 대학별로 출제되는 내용적인 경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다는 건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 하나, 미적분 하나 이렇게 출제하는 게 거의 고정된 대학인데, 대부분의 대학은 우리 대학은 어느 단원에서 즐겨내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작년과 올해가 너무나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3, 4개년 정도의 과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형식적인 경향을 알아보기에 좋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지원하는 대학보다 약간 상위 대학이나 경쟁 대학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3, 4개년 정도의 대학별에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면요, 매년 논술의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긴 한데 대학들이 신기하리만큼 비슷한 문제들을 적어도 한 대학의 시험지 안에서 한 7문제 정도의 소문항이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문제는 다른 대학의 문제랑 거의 개념적인 내용이 비슷한 걸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예를 들면 성균관대 시험 공부를 한다면 성균관대와 더불어서 연대나 시립대나 한양대 문제를 같이 최근의 대학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성균관대의 합격에도 매우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논술 공부할 때 자기 대학의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게다가 대학들 중에서는 중요하게 출제되는 그런 형식을 바꾼 대학이 있거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는 수완수투 위주로만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균관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성대만 지원하는 학생이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 공부를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논술 공부할 때는요, 자기 대학의 기출문제는 최대한 3개년 정도 풀어보고 그 이전까지 풀어보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지금 현재의 논술 수준에 비해서 쓸데없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에 오래전 과거의 문제를 푸는 거는 가성비가 뛰어난 공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를 들면 중앙대 논술을 준비한다면 중앙대 문제의 최근 2, 3개년 정도 풀어보고요. 다른 중앙대 경쟁대학 경희대나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중앙대보다 약간 상위권 대학의 문제들을 두루 최근 걸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개념적인 경험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는 날은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전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이 문제 느낌이 온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고, 논술은 100점을 지향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남보다 한 문제 더 맞아서 합격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학생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요. 자, 수능 기하를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수능에서 기하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논술 준비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인서울의 건국대 정도 이상의 대학은 수능 기하를 준비한 학생이면 지원해도 합격가는 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능의 기하를 선택했다는 건 미적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수능 기하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논술에서 출제되는 미적분 문제는 수능 미적분의 8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수능 미적분 8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수능 미적분보다 더 어려운 논술 미적분 문제를 푼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요, 논술을 쓰겠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성균관대, 가천대, 수원대, 외대, 홍대, 세종, 공학대, 기술교육대, 서경대, 삼육대, 한신대, 동덕여대, 가톨릭대, 항공대, 부산대 이런 대학이 여러분의 워너비 대학이라면 이런 대학은 수학 1, 2까지만 범위이니까 논술 지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건동홍 이런 대학을 쓰는 거는 합격과는 멀다. 5번째, 논술 준비는 이런 학생이 하면 좋아요.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 과목이 엉망인 학생은 논술 준비 꼭 하시는 게 좋겠고, 수능 수학에서는 실수가 많아서 감점이 많이 되지만 수학적 감각이 좋은 학생은 논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과목별 성적에 기복이 심한 학생도 논술 준비가 필수고요. 저한테 논술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물어봐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9월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수능 후에 준비해도 되나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일찍 시작해서 손해나는 건 없겠고요. 여러분이 여름방학부터 시작한다, 7월 말부터 시작해도 수능 때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공부하고요. 논술은 한 주에 한 번 3시간 정도 공부한다는 양적인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3, 4개년 기출문제만 푸는데도 허덕허덕한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포기하지마 7개의 시리즈를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5월 말 이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하나씩 기출 분석과 논술 준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6월부터는 이걸 좀 통폐합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술 지원과 연계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